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4일 실시간 오전 10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 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에 지금은 도깨비 같다.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속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과연 그 내용에 우리가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매매 마지막에는 멕시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리스크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적정한 수익을 보고 마무리를 짓고 그냥 시장 공부하고 잘 쉬었습니다. 어제 개장 초반까지 저는 시장 지켜봤는데 개장 초반까지 시장은 좀 혼조 양상을 보였다가 장 초반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전일 대비해서 122포인트 0.28%, 나스닥 주가는 1.2% 235포인트 조정받았고요. S&P 500은 0.76% 45포인트가 하락한 5,9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주가지수, S&P 500 주가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됐지만 주가의 본질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낙폭을 대다수 거의 절반 이상씩 다 반가이 했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좋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단 관세에 대해서 유예가 됐다라는 측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보면 너무 이제 언론이 원래 언론이라는 주체, 그다음에 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제 성격상 자극적이질 못하니까 전 자극적인 것을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극적으로 말을 해야 효과가 있으니 자극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멕시코랑 트럼프 미국이랑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 안 됐습니다. 이거 다 합의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협상이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유예예요, 유예. 그것도 30일짜리 유예입니다. 이 유예는 말 그대로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파토가 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제 매수로 수익을 냈습니다. 하락 시장이 빠져야 박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빠지길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내용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예이기 때문에 캐나다랑도 멕시코랑도 유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박수만 치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굉장히 합의라는, 유예도 합의니까 합의라고 하지만 완전 타결과 같은 코멘트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 얘기는 시장은 여전히 현재 불확실성의 진행형 과정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이다가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 팩트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어제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시장이 나는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넓은 의미의 박스를 그린 상태에서 접근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어제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층에서 매매를 하고, 그냥 무너지면 손절매를 하고 지켜내면 가져가고, 이런 식의 매매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고 해도 역시나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태예요. 그것을 흔히 말해서 직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시장을 이루는 건 뭐죠? 자, 우리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게 뭡니까?
뼈에 뼈.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혈관들이 있고요. 혈관들을 통해서 피가 움직이고요. 혈액이 움직이고 나면 우리가 두뇌도 회전이 되고. 근데 이 혈액이 그냥 있으면 줄줄 새니까 스킨, 피부로 덮어져 있죠. 자, 시장은 증시가 뼈대라고 하면 피와 살이 뭡니까? 기업이에요. 근데 어제 현물들을 보면 현물들은 아직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회복을 하긴 했지만 관세 그대로 노출되면서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애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해당 뉴스에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서 기대감에 의하여 그것에 의거하여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지만 거기서 이루고 있는 혈액은 아직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뼈대가 계속 지탱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시장의 기본적인 매매 전략의 관점은 박스권입니다. 근데 박스권이라 하면 여러 가지 박스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러한 박스, 작은 박스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큰 밴드의 박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밴드의 박스를 가지고 아직은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될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가는 중국과의 통화도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24시간 이내 중국과 전화통화를 하겠다. 중국과도 협의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중 간의 타이트한 상황에서 얼마나 시장이 원하는 렌트를 또 기대하고 있는 결론을 도출해줄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는 일단 시장이 좀 살아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추세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도깨비 같아요. 뭐 갭하락 얻어맞고요. 갭상승 얻어맞고요. 굉장히 이거는 방향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어저께 주식을 못 샀던 사람들이 오늘 주식을 추격해서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매매들은 자제해야죠. 그러니까 어제 안 샀는데 오늘 산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더 간다고 할지라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추세가 결정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추세가 결정이 시장이 안 났어요. 추세가 결정나지 않은 시장인데 여기에서 올랐을 때 사고 내렸을 때 팔고는 완전히 시장과 거꾸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서 살 수 있는 배짱이 있으면 난데 굳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추격 매수하는. 지금 방송 보면 주식을 사야 된다고 난리인데 어저께는 다들 아무 소리들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되니까 난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매매가 과연 현실적이겠느냐라고 물어보기에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 투자 환경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하나의 재반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시장을 관점을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모멘텀의 측면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최측근도 모르겠다.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지 않는 한 해당 내용을 노출되었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칠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노리고 매매하는 것 자체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냐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거다. 뭘 예상을 하긴 뭘 예상을 해. 예상을 못했으니까 어제 빠지는 것도 대응들을 못했던 거죠.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라 이거죠. 그 때문에 시장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죠. 지금 회복해놔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간결한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종합주가지수 안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현물도 있고 채권도 있고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국채 가격을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국채는 4.5대 중반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4.5대 중반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자 보세요. 어저께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확 주니까 4.4까지 밀렸어요. 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멕시코의 아보카도 있죠. 아보카도. 저희 집에서도 아보카도를 잘 먹는데 아보카도라는 과일이 미국에서 어제 현재 특파원께서 말씀하시길 현재 본인이 일반 마트에서 3달러에 구매를 하셨대요. 3달러에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95%가 멕시코에서 수입이 된다 이거죠. 이게 과연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이 3달러짜리 아보카도가 4달러, 5달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 이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본질적으로 4에서 5달러가 되면 가격이 25%, 50%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연준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무조건 물가를 잡겠다라고 계속 정책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기본 소모품, 기본적인 소비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연준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리 인하 정책이 더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 부분 역시 일시적으로는 4.4대까지 드랍되는 현상을 보였지만 다시 급반등을 해서 어제 원위치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 얘기인즉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현재의 시장 상승을 100% 박수만 쳐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뼈대를 이루고 있는 종합주가지수의 구조가 괜찮긴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혈액과 스킨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 요인들이 좀 빈약하더라 이거죠. 그 빈약한 데이터에서 내가 맹목적인 매매 전략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게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제 물가라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물가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결국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물가가 차분하게 잡히면 시장은 환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방점을 찍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정치인들의 입에 기대하고 있는 매매 전략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1차적으로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 이쪽이 시작이 됐지만 이제 남아있는 건 EU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EU 쪽은 지금 쉽게 못 건드는 것이 미국과 유럽에 같이 관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럽산 자동차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관세가 나면 또 역시 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물가를 잡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상황에서 해당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 부분에 부하를 받으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시장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제가 보는 뷰에선 조금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국채가 여전히 좀 불안한 국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은 어제와 전 동일하게 큰 밴드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의 밴드 상단이 뚫리거나 하단이 뚫렸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선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렇게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라고
예측하는 전략은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한번 바뀌니까 저도 작년 바이든 정부 때보다 대통령이 바뀌고 물론 항상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처음은 항상 어려워요. 그런 구간들이 쉬운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어려운데 어제는 수익을 쉽게 냈지만 그제는 또 수익을 어렵게 냈었고 수익을 매일 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지만 참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 발언,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좀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 시장에서 뉴스에서 너무나 자극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합상 타결됐다 가자 하는데 과연 시장이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대로 여쭈고 싶고, 그럼 반대로 어제처럼 무너졌을 때는 다들 아무 소리 못하고 어쩌면 좋을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맞을 것이냐, 그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지금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 도래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전략으로 오늘 저도 매매 대응 해볼 예정이고, 매매 대응해서 좀 일찍 끝나게 되면 실전 매매하는 영상 또 같이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대응책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대표였습니다.